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뭐라?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며칠이지? 우리 금요일 날. 잠시만요. 토요일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금요일 날 우리 제 끝에 제가 질문했던 거 있었어요. 링크 거는 거.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보려고 그랬더니 영상이 끊어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운 좋게 그걸 어떻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링크 거는 거 일일 일지에도 링크 거는 걸 했는데 다시 생각이 안 나는 거에서 다시 들어와서 화면을 돌려보려고 했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끝에 질문하는 게 다. 아, 네. 그래도 그거 혼자 연습한다고 한 30번을 해놨고 도배를 해놨어. 다 정리해놨습니다. 네. 제가 할 건데. 예. 결론은 이제 완벽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영상은 그게 그 시간이 독서 토론 시간이라 네. 독서 토론 딱 끝나니까 거기서 끝나서 그럴 거예요. 예. 그 뒷 내용은 그 독서 토론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없을 거. 돌려볼래 못 봤는데 그 결국은 했어요. 연습해가지고 한 100번은 다 한 것 같아요. 100번. 아이고 100번씩이나. 막 혼자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결국은 안녕하세요. 했어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정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믿음 있게 돼가지고 아, 이 토요일 자꾸 잊어먹습니다. 아. 네. 오늘은 날씨가 모처럼 화창하게 긴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비가 오고 황사에다가 저도 최근에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10일 정도, 네,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감기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번에 감기가 오래 간다 그랬어요. 네. 거의 이제 뭐 이제 마치는 상황이에요. 며칠인지 이야기하시면 또 박은사님이 남은 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안에 있다 그러는데. 그럼 끝났어요. 아니 저기에서도 못 오게 하잖아요. 우리 주간보나 요양원 같은 데서도 못 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급원 파티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신 분이 안 계시겠죠? 오늘 88번째 시간이네요. 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문장은 파랑새가 전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1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1908년에 창작한 육막 12장 희곡 파랑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훈적인 동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랑새의 이야기는 가난한 나무꾼의 어린 남매 오빠 찌르찌르와 여동생 밑찌르기, 크리스마스 전날 꾼 꿈이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매의 꿈속에 등장한 요정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픈 딸을 구하기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남매는 할머니의 딸을 살릴 파랑새를 찾기 위해 꿈의 세계로 떠납니다. 남매는 추억의 나라에서 죽은 홀령을 만나고 밤의 궁전에서 재앙의 실상을 보고 숲에서 자연의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행선지인 행복의 궁전에서 물질적인 행복의 허무함을 보았고 참다운 행복은 건강, 정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며 파랑새는 마음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미래의 나라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문득 남매의 집 처마 및 새장에서 기르고 있던 새가 꿈에서 찾았던 파랑새였던 것입니다. 행복은 대단히 큰 일을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창하지도 않으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어 돈을 모읍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행복을 타인의 행복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내일과 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내일에 있지 않고 바로 오늘 내 마음속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2024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행복은 마음먹은 만큼 따라옵니다. 두 팔 가득 벌려 나에게 안기는 행복, 밀어내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글인데요. 관련되는 명언으로 행복이란 하늘이 푸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풀이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 문장이 더 있는데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 행복은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옳은 말이다.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구하지 마라. 행복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대 철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설명한 글귀가 되었고요. 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리더십의 시대. 누군가 끌고 있는 수레에 올라타서 가는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은 보스라 부르고 맨 앞에서 함께 수레를 끌고 가면서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타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스파르타식이나 권위주의가 통했지만 지금 그런 사고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리더는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참여하고 공감하고 동행하는 소통을 가져야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의 소통은 상대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는 부하 직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사회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미래의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실패는 본인이 책임질 줄 아는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명언으로는 리더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또한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장인데요. 무엇이 궁금해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로 이시도아 아이삭 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지만 바로 다음 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코넬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처럼 영향력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과학자로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어머니는 오늘은 어떤 것이 궁금한지를 저에게 묻곤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의 핵심 자질은 바로 호기심과 창의력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열린 자세로 물어봐 주세요. 무엇이 궁금하니? 궁금증을 풀고 싶다면 어느 주제에 대한 것이든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 순간을 잡아라. 그 순간을 흘려보낸다면 그 욕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당신은 무지한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윌리엄 워트의 궁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궁금하다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세 문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습관, 그 다음에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방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뭐 일반적인 그러한 그 얘기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기본적인 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에 느끼는 그러한 그 순수한 감정이나 이렇게 생각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저기 박은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랑 연결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직업하고 연결돼 있는 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세요라는 거는 우리가 가끔씩 질문을 받습니다. 또한 저도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대답을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뭐 행복이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행복에서 보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있어서 꼭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배웠을 때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기준을 모두 다 들었듯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언제나 잠재되어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 다른 거는 다 지금 놓쳤고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해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은가? 고맙습니다. 행복에 관련 또 문장을 찾으시느라고 다른 건 놓치셨군요. 또 행복을 좋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또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이 상당히 그 모범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오늘 갈까요? 우리 유영진 대표님 끝에 하면 항상 제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맨 앞에 해주신 거 파랑새가 전하는 행복에서는 그 장 소장님 가르쳐 주신 감사일지 쓰면서 하루가 얼마나 좋은 것이 가득한지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특별한 일이 꼭 생겨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하루가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항상 그 마음이고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재능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진짜 대부분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파랑새가 전하는 행복이 어떤 걸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비교하고 추구하는 동안은 정말 행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더십의 시대 부분에서는 제 경우에는 보스도 피곤하고 리더의 삶도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의 사명과 비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역할이 주어지면 착실하게 할 일은 그게 이제 리더십이기도 한데 역할로서 주어지면 근데 그러지 않다면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자신하고 이웃을 고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 그런 좀 엉뚱한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끝났으면 빨리 떠나는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리더도 보스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해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거기 나온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 좋지만 훈련이 안 되고 또 기록도 안 하고 이런 상태면 결국은 길든 짧든 자기 꼬리를 물고 맴돌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질문이라든가 궁금증, 호기심 같은 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래도 기록하고 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록과 성찰이 병행이 되어야 궁금해하는 것이 결국 계속 반복되는 주어진 질문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를 하면 질문도 진짜 질문이 아니라 남이 준 것을 가지고 그냥 맴돌면서 살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재근 선생님이 웰다잉 쪽 항상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또 독서 토론 이거 진행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 보통은 회피하기 쉬운 그런 질문들을 붙들고 그렇게 이제 계속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느끼는 그런 하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우리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랑새가 전하는 행복.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인천 독서클럽에서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하는 그런 책을 읽고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날 그 모임에서 다른 교회 목사 사모님이 절더러 하양연화 뜻 아시냐
이 국장님의 화양연화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김영석 교수도 65세 이후가 가장 인생의 피크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이 조직이라든지 또는 의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런 이 시기가 이 가장 좋은 그런 화양연화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랑새가 전하는 행복도 밀어내지 말락하고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더 확장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의 시대에서 보스와 이제 리더의 이제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삶의, 사람들의 모든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어떤 그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말로는 알아요. 말로는 아는데 실천이 좀 미흡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렇죠. 주제가 아주 공감이 가는데요. 네. 좋은 어떻게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공윤수 원장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주제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방송에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모든 방송마다 다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지금 남기신 게 하나가 샬롬 오늘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날로 허락을 받았다. 이게 행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이 주어진 거에 관련돼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심장이 뛰고 이렇게 숨을 쉬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늘 파랑새가 전해주는 그 행복, 결국은 여행을 통해서나 모든 인생 여정, 그것도 결국 인생의 여행인데 그 여행을 통해서 결국 느껴지는 부분들이 행복은 결국은 자신의 가정, 집, 그리고 가족, 그리고는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깨달음이 더 이렇게 많아졌을 때 거기서 와지는 행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파랑새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리더가 되고 싶고 보스가 되고 싶어서 리더가 되고 보스가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 제가 리더가 되었고 결국 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떠밀려서 결국 살아가는데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근데 결국 그 리더가 갖춰야 될 부분들의 덕목에 관련돼 있어서는 항상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내가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열이라 그러면 배워서 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거는 배워야 되지만 배운 거를 잘 실천을 못하거나 되지는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비록 1일지라도 그 리더의 역할을 안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면서 그게 2가 되고 3이 되고 그래서 10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결국은 인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어제 잠깐 제가 낮에 한 번씩 제가 발목이 아파요. 이렇게 발목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잘 뛰어다니고 운동도 몇 시간씩 하는데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발목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형태가 있거든. 그런 때 있는데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건강하고
네 발로 걸어 다니고 호흡할 수 있고 이렇게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이고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거를 뭐 같이 느낄 수 있는 오늘 아침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리더의 부족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에서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강규남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첫 번째 전했던 그 파랑새가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그게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제 죽은 이의 간절한 내일이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이기 때문에 아까 공 원장님이 말씀한 말씀대로 그냥 일상에서 살아있는 것이 정말 행복이다. 근데 그런 걸 느끼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려운 난간을 잘 극복한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주어진 일상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를 이렇게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그 메시지라 너무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궁금해?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강의를 듣든 뭐 교수가 강의를 하든 항상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에는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는 어떻게 질문을 지적으로 정말 잘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고 또 그게 현명하다고 합니다. 아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걸 AI한테 뭘 물어봐도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알려면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걸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그냥 간단하게 제 뇌리에서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깊이 사색을 하면서 질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이 궁금해? 요즘에 뭐 AI 쪽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궁금하면은 뭐 네이버에 물어봐. 이제 뭐 네이버에 물어보는 것보다도 AI 쪽에 다양한 그 도구에 물어보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항상 어떤 지문을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AI가 이제 질문을 답변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고 또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하루가 다르게 또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참 그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다뤘던 그 행복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제가 이제 뭐 평생 현역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알면 알수록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내리는 어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거는 뭐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내일 봤을 때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그 적성의 어떤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변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거를 찾아서 실시간으로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 그러면은 그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일하는 것이 어떤 그 행복의 또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자고
먹고 이렇게 그 운동하고 뭐 또 배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그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여튼 새록새록 그 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범사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그 생활 태도, 그다음에 하루를 맞이하는 어떤 그 진지한 또 태도죠. 이런 부분들이 삶의 어떤 그 탄력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실천력을 이제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봄비가 한 이틀 동안 내렸거든요.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하여튼 이 황사비에서도 꽃들은 이게 아주 뭐 어김없이 이제 봄꽃이 이제 새싹을 틔우고 이제 그 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그 꽃망울을 찍고, 지금이 제일 예쁜 시기인 것 같아요. 목련도 보면은 활짝 폈을 때보다도 이 몽우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탐스럽게 열려 있을 때 개화를 앞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 춘삼월 호시절이라고 하고 있는데 좋은 시절에 오늘 이제 3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한 달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침에 그 내가 좋아하는 글 8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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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